안녕하세요. 스타트레이딩입니다. 42년 만에 최저치 곡물 가격 동향은 어떻고, 또 투자 상품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달러 인덱스와 곡물 가격을 비교한 차트입니다. 위에 보이는 이제 보라색 선이 달러 차트고요. 그리고 이 파란색 선이 곡물 가격입니다. 지금 월봉 차트로 띄워놨는데 98년, 95년 이때부터 살펴보게 되면 곡물 가격하고 달러하고 정반대적인 어떤 포지션을 가졌던 상황도 있었고요. 또 그렇지 않은 애매한 상황들도 발생을 합니다. 다만 곡물 가격하고 달러는 국제유가랑 달러의 어떤 형태처럼 비교적 반대의 흐름을 갖습니다. 반대의 흐름을 갖는 이유는 이제 달러가 기본적인 어떤 가격의 기준이 되고요. 그 다른 어떤 상품들 같은 경우는 달러 가격의 영향에 따라서 가격 상승 요인 또는 가격 하락 요인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이 시점이죠. 2014년도부터 되겠네요. 곡물 가격하고 달러하고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가 완전 정반대로 가죠. 물론 달러가 상승을 하지 않았고 고점권에 머물고 있는 정도지만 곡물 가격은 이제 급격한 하락을 나타냅니다. 달러하고 아주 연관성을 갖는 어떤 시기였다기보다는 다른 요인이겠죠. 생산량,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소비량, 어떤 작황 상태도 영향을 미쳤을 테고요. 기본적인 차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에 보이는 소비온이 대두고요. 이게 지금 밀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는 비슷한 모습을 보여요. 같은 이제 곡물이다 보니까. 근데 다른 시기들도 있었죠. 특히 이제 2016년도. 대두 가격은 급등을 했었지만 2016년도에 밀 가격은 아주 큰 하락을 보였었고요. 또 이 시점도 좀 다르죠. 상승을 보였었고 여기는 이렇다 할 가격 흐름이 나타나지 못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시점 2018년도 이제 상반기가 지나면서부터 대두 가격은 한번 급락이 나왔고요. 지금 밀 가격은 전고점 상황까지 이르렀다가 다시 지금 하락해 있는 위치. 지금 종가상으로 놓고 보게 되면 둘 다 이제 하단 박스권에 위치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봉 차트로 한번 먼저 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2018년도에 이 지점 보이시죠? 1050달러에서 810달러까지 급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 들어서면서 반등 양상을 나타냈었지만 여지없이 다시 한번 밀리고 있는 상황. 2018년도에 밀 가격은 가격 상승이 그래도 상당히 나타나는 상황이었었습니다. 월봉 차트로 볼 때랑은 또 느낌이 다르죠. 지금 밀 같은 경우는 이 대두도 마찬가지고요. 이 포인트로 보일 때 550, 510 이렇게 10단위로 생각을 했을 때 10단위가 가격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50만원 정도 55만원보단 크죠. 원달러 환율이 있으니까 사실은 10포인트가 500달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정도 가격 급등이다 100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5,000달러 5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죠. 한 계약만으로요. 그래서 적지 않은 상승이라면 상승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박스권 양상을 나타내다가 지금 이제 급락이 나타나서 지금 저점권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 한 가지 제가 정보를 알려드리면 대두유는 이게 이제 가공식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두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두박은 가축, 이제 어떤 핵심적인 뭐랄까 사료로 사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두박은 대두 양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어쨌든 대두 생산량이 많아지면 대두박이나 대두유도 비슷한 어떤 가격 흐름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대두유 같은 경우는 마가린, 마요네즈에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경쟁 어떤 식용유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야자유, 해바라기슈가 있죠. 그래서 대두유는 뭐 주로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식용유 내지는 이제 마가린, 마요네즈로도 사용이 된다. 그래서 보통 3, 4월에 가격이 좀 급등하는 양상이 많이 있고요. 계절적 어떤 요인이 있는 거죠. 그리고 밀, 예, 소맥이죠. 밀 같은 경우는 이제 파종 어떤 시기에 따라서 예, 겨울밀과 봄밀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산량이 70%가 중국, 러시아, 유럽, 미국, 인도, 캐나다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요 수입국은 러시아, 중국, 인도입니다. 그래서 뭐 밀 같은 경우는 식용으로 사용되는 게 예, 한 60%, 우리가 먹는 이제 빵이라든지 어떤 이제 밀가루 음식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사료용이 한 20%, 그리고 뭐 종자용으로 쓰이는 게 한 8%,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기타 공업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밀 같은 경우는 수확 시기에 따라서 이제 강우량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비가 어느 정도 많이 오느냐 안 오느냐, 전반적으로 곡물들은 이제 엘니뇨 현상이냐 라니뇨 현상, 이제 이런 부분이 찾아오는 시기에 따라서 뭐 가격이 하락 내지는 또 뭐 급등 양상, 이런 것들도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2017년도 이제 중반기에 둘 다 이제 가격 상승이 나타났었죠. 이때 이제 뭐 몇 년 만에 찾아오는 뭐 최대의 그런 어떤 뭐 엘니뇨 현상이다, 뭐 이제 이런 라니뇨다, 이제 이런 어떤 얘기들이 나왔었죠. 그리고 옥수수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옥수수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한 어떤 양상을 나타냈는데 가격적 흐름이 이제 2014년도, 15년도 들어서면서 뭐 아주 이제 하단 박스권에서 이렇게 이제 등락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가격적으로 특별히 강하지도 또는 이제 뭐 조정이 나타나지도 않는 그런 양상을 지금 현재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하락을 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일봉으로 한번 볼까요?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옥수수는 밀이나 뭐 대두보다는 가격 어떤 변동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죠. 그래도 이제 이런 어떤 급락 혹은 또 이제 급등이 근래 들어서 출몰을 하고 있고, 이 부분 영향은 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주로 이제 중국, 미국, 뭐 미중 협상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곡물 가격들이 이제 뭐 관세 부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좀 이제 동행하는 어떤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대두 같은 경우가 중국 쪽에서의 어떤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 편입니다. 뭐 2019년 지금 이제 4월, 5월 들어서면서 좀 중요한 어떤 이슈가 있는 기사를 제가 한번 캡처를 해봤고요. 얼마 전에 이제 곡물 가격이 다시 한번 급락을 했죠. 바로 이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과 추가 관세 부과 위협 이후 세계 곡물 가격이 42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는 뉴스고요. 그래서 옥수수 대두 밀 가격, 지금 곡물 가격 지수가 27.0668, 1977년 이후 최저치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그 차트에 해당이 되는 어떤 가격 차트를 이제 처음에 보여드렸고요. 보게 되면 곡물 가격이 2010년 이때 두 차례 정도 급등이 나타났었고, 그리고 쭉 하락세, 급락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지금 80포인트대에서 지금 38 정도까지 이제 급락을 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뉴스를 살펴보게 되면 미국산 밀, 풍부한 수출 물량 대비 부진한 수요, 올해의 작황 전망도 양호해서 값이 떨어졌다는 것, 그리고 옥수수 가격도 아르헨티나의 양호한 작황 전망으로 가격이 하락했다. 반면에 이제 쌀 가격이죠. 뭐 인디카 쌀 가격은 증가했으나 신규 수요가 받쳐주지 못하면서 소폭 상승했다. 이제 설탕 가격도 2.1% 떨어졌고요. 특히 이제 설탕 가격은 지난 10월부터 1월 동안 인도의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브라질을 제치고 세계 최대 설탕 생산국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래서 뭐 이제
곡물을 주로 소비하는 이제 국가들의 어떤 작황 상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 가격적인 어떤 측면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요. 이제 하나 중요한 어떤 지표라고 생각되는 게 세계 곡물 생산량이 이제 26억 5,500만 톤, 곡물 소비량은 26억 8,350만 톤. 그래서 지금 생산량은 소폭 감소, 그리고 소비량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가격에 많이 하락을 해 있는 상황에서 약간은 하방 지지를 보일 수 있는 어떤 측면도 작용하지 않을까, 예, 그런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곡물 가격의 하락을 뭐 이제 어떻게 보면 매수의 기회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이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보여드리는 거는 국내 이제 증권사에서도 거래가 가능한, 예, 해외 선물 상품들이죠. 해외 선물 상품들이고요. 그래서 레버리지가 상대적으로 큰 편이에요. 왜냐하면 증거금이 뭐 대두나 밀 같은 경우 약 한 200만 원 정도 선이거든요. 근데 이제 가격 움직임 자체가 워낙에 커지다 보면 증거금만큼 움직일 수 있는 시기가 나오죠. 그래서 증거금 대비했을 때 100% 정도의 어떤 수익이나, 예, 또 손실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곡물 선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뭐 한번 관심권에 두시다가 어느 정도 가격 하락이 나오고 뭐 반등세를 나타내는 어떤 시점쯤에는 한번 투자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얘네들은 이제 선물이다 보니까, 예, 만기에 따라서 포지션 청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 투자자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품은 이제 ETF 상품이 있겠죠. 국내 지금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농산물 선물 ETF는 지금 이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타이거 농산물 선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017년도에 출시가 된 것 같아요. 코덱스 3대 농산물 선물. 그래 보게 되면 뭐 가격 흐름이 거의 이제 흡사하죠. 지금 이제 차트적으로는 이게 상장 시기가 그래도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좀 굵게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2017년도 뭐 6월 기준으로 이렇게 고점 찍었고요. 그쵸? 그 다음에 하락. 이때 조금 반등 나오다가 다시 하락. 그래서 지금, 예, 뭐 어마어마하게 가격은 지금 하락을 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뭐 ETF 같은 경우는 다들 어떻게 거래하시는지는 아실 거예요. 일반 증권 계좌에서, 예, 주식으로 들어가서 이 상품들을 ETF에서 검색을 하면 이제 매수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중장기 어떤 투자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다만 가격 흐름이 뭐 이때도 마찬가지였겠죠. 많이 하락했으니까 상승하지 않겠어? 근데 이제 한번 이런 어떤 곡물 가격이나 뭐 원유 내지는 금 이런 애들은 가격 하락을 보일 때 뭐 정말 상상을 초월할 만큼 급락을 하죠. 국제유가가, 예, 100달러대에서 하락을 해서, 예, 30달러를 깼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 70달러 근처까지 오고 또 한번 급락. 그런 것처럼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가격 하락이 뭔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곡물 가격의 하락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매수 시기로 볼 수 있는 시점이 도래하지 않았나. 그래서 자금 관리 원칙을 두고 뭐 관심권에 두고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곡물 가격과 또 지금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상품들에 대해서 알려라 봤고요. 달러 인덱스 부분은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또 곡물 가격뿐만 아니라 뭐 원유, 그 다음에 이제 금, 이런 모든 상품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달러 기조도 한번 관심권에 두시고 또 리서치 자료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테니까 좋은 어떤 투자 방안으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네이버에 카페가 있습니다. JNI 트레이딩. 오시면 또 다양한 자료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들리셔서 한번 정보도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